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랑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자크 브렐입니다. 1929년에 태어난 자크 브렐은 벨기에 중상층 출신입니다. 엄격한 카톨릭적 윤리관에서 성장한 그였지만 공부나 평범한 일자리에는 통 관심이 없었던 고로 그는 20살 즈음에서 싱어송라이터의 길에 들어서기로 뜻을 세우죠. 그런즉 1953년 프랑스를 건너온 그의 파리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66년 그가 더 이상 무대에서 노래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까지 15년 남짓한 기간은 한마디로 무대에서 재가 되어버린 음유시인의 전설입니다. 그가 1959년에 발표한 노래 느무키 뜻바는 이피고에란 제목의 영어 버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죠. If you go away. 근데 느무키 뜻바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인지 자크 브렐은 감상적인 사랑 노래에 장기가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샹송 가수 정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처럼 그도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노래를 통해 세상에 건네는 이야기는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기 느무키 트바하고요 이피교고의 가사를 번역해서 옆에 그 올려놔 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초기 자크 브렐의 노래에는 특히 카톨릭적 윤리관에 입각한 세상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입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아베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수도 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그의 노래는 중산층 소시민들의 이중인격과 속물근성에 충격을 주는 이를테면 플랑드르 화가 피터르 브리헐 예전에는 피터 브리겔이라고 했는데요. 풍속화적 스케치의 성격을 띱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크 브렐의 노래들은 저작거리적 성격이 강한 우리 시대의 풍속화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크 브렐의 고향인 벨기에의 브뤼셀은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플랑드르는 불어이고요. 영어로는 플랜더스, 네덜란드어로는 플랜데런입니다. 동아 플란다스에게의 배경이기도 하죠.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쓰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경계를 넘어서는 플랑드르는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크 브렐은 어떤 노래들은 프랑스어로도 부르고요. 네덜란드어로도 부르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노래 안에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는데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벨기에 중산층 소시민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그의 풍속화는 곧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구사회 전반을 품고 갑니다. 노래에 담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 삶의 다양한 대체로 어두운 측면들을 풀어내는 그의 재능은 감성적으로 점점 고조되다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종결되는 그의 노래 스타일과 조화되어 그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들 드라마틱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온 세상에 각인시킵니다. 자크 브렐의 노래에는 직접적으로 중산층 소시민들을 타깃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짐짓, 점잠 빼거나 얌전 빼는 중산층 소시민들의 코를 잡아 끌고 그들이 곁눈질로 흘겨보는 저작거리의 풍경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흡입력은 무엇보다도 무대에서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에 기인합니다. 한마디로 무대에서 자크 브렐은 노래하는 1인극 연기자입니다. 당연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글로 읽기만 해서는 별 의미가 없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자크 브렐의 작품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무대에서 자크 브렐은 정말 엄청난 열정의 화신입니다. 그런 만큼 그는 참으로 충실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요 느무키 뜻바 가사 번역해서 올릴 때 이 노래의 영상도 올릴게요. 그러니까 꼭 그 영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글을 함께 우리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여기 암스테르담 같은 노래도 그런데요. 1964년에 자크 브렐은 영국의 민요 푸른 옷소매의 선율에
가사를 붙인 암스테르담이라는 노래를 올랭피아 극장의 무대에서 불러요. 이 노래는 정규 음반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항구를 염두에 두었는데 운이 맞지 않아 암스테르담이 된 거랍니다. 이 노래의 마무리 가사에서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자크 브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가 시인인가 아닌가는 물론 취향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당연히 나에게는 시인입니다. 이 그린슬립스라는 이 영국의 민요는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고요. 그리고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요.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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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이런 멜로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노래에서 자크 브렐은 암스테르담의 항구에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는 선원들을 밤새 따라다닙니다. 항구에 도착한 선원들은 처음에는 배에 머물며 싱싱한 생선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십니다. 슬슬 취기가 돌자 그들은 배에서 내려 춤추는 클럽에 들러 누구든 상관없이 치마를 두른 모든 이들에게 건배하며 또 술을 마시죠. 그들이 어울려 춤을 추는 여자들은 한 움큼의 금전을 대가로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순결을 바치는 매춘부들입니다. 드디어 모두 술이 떡이 되게 취합니다. 보기에도 단정한 자크 브렐은 이들의 방탕한 모습에 절망에 울부짖습니다만 선원들은 그 꼴을 비웃기라도 하는 양 하늘을 향해 콧대를 세우고 별들에게 콧김을 불어넣으며 냅다 오줌을 갈게 됩니다. 자, 마무리 부분의 가사를 보실까요? 암스테르담의 항구에서 술 마시는 선원들, 마시고 또 마시는 선원들, 서로의 건강에 건배를 드는 선원들, 암스테르담의 매춘부들이든 함부르크이든 아니면 어디든 결국 누구든 상관없이 치마를 두른 모든 이들에게 건배하는 선원들, 한 움큼의 금전을 대가로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순결을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건배하는 선원들, 마침내 술이 떡이 되게 취했을 때 하늘을 향해 콧대를 세우고 별들의 콧김을 불어넣으며 내가 해픈 사랑에 울부짖는 꼴을 알기라도 하는 양 냅다 오줌을 갈게 되는 선원들. 암스테르담의 항구에서. 예, 서정적인 선율과 사랑의 목숨까지 내놓는 지고지순한 사연을 담은 영국의 민요 그린슬립스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자크 브렐의 복잡한 심사가 있겠죠. 그 심사를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선원들이 춤추는 항구의 술집보다는 부유한 중산층들이 찾는 올랭피아 극장에서 불린 것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자크 브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일 겁니다. 자크 브렐이 40도 안 된 나이에 공연을 중단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건 1962년에 자크 브렐이 발표한 레부르주아 중산층 소시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가 시작되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자크 브렐이 거대한 몸집의 여인 아드리에느 드 몽달랑의 술집에서 20년이 더 된 친구들인 조조와 피에로와 함께 시시덕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조조는 볼테르처럼 굴고 피에로는 카사노바처럼 구는데 난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그냥 나랍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호텔에서 내려온 공중인들이 들어오더니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 기운이 거나해진 이들은 공중인들에게 감자를 먹이며 그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들의 코에 방구도 뿌립니다. 이 술집은 뚜로아 페상, 사기꾼 삼총사라는 이름의 호텔 지하에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놀다가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젊은 쇳끈이 여시 들어와 자크 브렐과 그의 친구들을 보고 감자를 날리며 그들이 불렀던 것과 비슷한 노래를 그들을 향해 부르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중산층 소시민들은 돼지 새끼들이라네. 게다가 늑다리 꼴통들이고 무엇보다도 전표 딱지 같은 놈들이라네. 중산층 소시민들은 돼지 새끼들이라네. 게다가 늑다리 꼴통들이고 무엇보다도 거시기 같은 놈들이라네. 그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하하, 자크 브렐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조조와 피에르는 젊은 자크 브렐이 프랑스 전역을 돌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동료였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공연은 그만두었지만 뜸하게 앨범 작업은 계속한 자크 브렐은 1974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 조조를 기리는
아름다운 노래 조조를 발표합니다. 62년 레부와 무르주아를 발표하고 4년 후 66년 자크 브렐은 무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몽달랑의 술집은 올림피아 극장인 셈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대를 떠난 자크 브렐은 새롭게 영화에 도전합니다. 이제 그는 노래 대신 영화를 택한 저작거리의 이야기꾼이 됩니다. 어쩌면 3, 4분 남짓한 노래가 그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3, 4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노래하며 무대에 쏟아부은 열정은 그의 영화보다 더 생명이 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의 무대는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노래와 훌륭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만 그처럼 성심성의껏 노래를 연기하는 싱어송라이터는 다시 보기 힘들 겁니다. 설령 성심성의가 컨셉이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자크 브렐을 떠올렸을 때 1순위로 생각했던 노래는 그가 61년에 발표한 르 모리봉, 죽어가는 남자입니다. 자크 브렐이 모로코의 도시 땅헤르의 한 매음글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Seasons in the Sun, 따라란 따라란 따 Season in the Sun,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뭐 이런 영어 제목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처음 미국의 로드 맥퀸과 킹스톤 트리오가 이 노래를 번역해 부를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자크 브렐이 쓴 오리지널 가사를 염두에 두었지만 캐나다의 테리 잭스는 자크 브렐의 가수가 못 쓰겠다고 생각해서 손을 보게 되는데 이 버전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나는 자크 브렐의 오리지널 가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남자가 먼저 친구 에밀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죽어가면서 아내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님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역시 아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앙뚜안느라는 남자 차례인데요. 아주 멋진 남자인 것 같은데 죽어가는 남자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도 같아요. 알고 보니 아내의 정부였습니다. 그래도 죽어가는 남자는 그에게도 아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죠. 그러면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녕 내 아내여,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잘 있어 내 아내여,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걸 당신도 잘 알지. 하지만 난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했어. 내 기차는 당신이 탈 기차보다 먼저 출발할 거야. 하지만 결국 빠르건 늦건 우리 모두 다 타야 할 기차일 테니까. 잘 있어 내 아내여, 난 죽어가. 사실 당신도 알다시피 봄에 죽는 건 좀 힘드네, 알지? 그래도 꽃이 핀 들판을 볼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볼 수는 없겠네. 좀 더 당신을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내 영은 항상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난 사람들이 웃기를 원해. 난 사람들이 춤추길 원해. 난 사람들이 신명나게 축제를 벌였으면 해. 난 사람들이 웃기를 원해. 난 사람들이 춤추길 원해. 관 속에 내가 땅에 묻힐 때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가사의 부분하고요. 후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전체 가사는 올려드릴게요. 자, 정말 좋지 않나요? 물론 좀 더 따뜻하고 목가적인 느낌의 테리 잭스의 버전도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크 브렐의 오리지널은 확실히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우리 처형과의 또 다른 대안이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좋든 싫든 저작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자크 브렐의 시선과 그럼에도 저작거리의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코 놓지 않는 그의 이상주의적 낭만주의가 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내가 뽕끼라 부르는 통속적 상상력 또한 가사 행간에서 만만치 않게 꿈틀거립니다. 가령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가사의 원문은 지세 끄디 프롱드라 수행드 모나함 인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당신이 내 영혼의 보살핌을 받아줄 것을 알아입니다. 뭔가 좀 섬뜩하지 않나요? 짧은 이야기의 반전 같은 건데 이런 효과를 테리 잭슨이 마카브로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크 브렐은 마지막 후렴을 그야말로 절규하듯 부릅니다. 확실히 내 통속적 취향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크 브렐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거부할 수 없게 매력적인 시인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봅시다.